헌재가 마흔역 결정 시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기사가 딱 나오고 난 뒤에 어이구? 협박까지 하네? 아예 정해놓고 고스톱 치기 위해서 협박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선고 연기하고 속보 뜨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신청 운동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할 건데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47%, 3주 연속 4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일단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려면 네. 9명 중에 6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이 여론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럼요. 그런데 지금 40%를 견고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60%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19번 뉴스를 보면서 근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치를 보고 산다? 안 산다? 이런 표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흔혁 재판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헌재에서 마흔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저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판결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저 판결을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헌재가 쫄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헌재가 근데 헌재가요, 사실요, 이거 하기 전에 19-1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근거 있게 얘기할게요. 19-1번 기사 보세요. 헌재가 협박을 했었어요. 뭐라고? 마흔역 결정 시 그 취지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 변호사님. 네. 저거 협박 맞죠? 저건 협박이죠. 사실은 협박이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7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협박 맞죠? 예, 오전 11시경에 헌재의 공보관인 천재현이라는 사람이 언론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판결 선고를 눈앞에 두고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저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에서요, 대변인이 나와가지고요, 마흔역 결정 우리가 할 건데 따르지 않으면 너희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거야. 여러분, 저거 협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협박이 하면 협박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니라고 하면요, 그냥 X자.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협박. 저는 저거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저런 모습을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그렇죠. 요즘에는 알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작정을 하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이라는 사람조차도, 그죠? 판결 선고를 눈앞에 뒀는데 인용됐음을 전제로 따르지 않으면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는 매우 적절하지 않죠. 더 문제는 뭡니까? 뭐예요? 이 발표를 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보관이 과연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변론을 재개하거나 선고를 연기하기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근데 왜 한 생각해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거 징계감이죠. 당장
천재영 공보관은 공보관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19-1 방금 뉴스에서 헌재가 마흔역 결정 시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기사가 딱 나오고 난 뒤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이구? 협박까지 하네? 아예 정해놓고 고스톱 치기 위해서 협박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요. 19번 뉴스 보여주세요. 갑자기 선고 연기라고 기사가 뜨는 거. 저거 시간 좀 봐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 시간이 12시 47분. 그러니까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선고하기 1시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저런 걸 갖다가 선고 연기하고 속보 뜨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얘네 지금 뭐해? 여러분 근데 이건 제 추리예요. 헌재가 협박하는 아까 19-1 같은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헌재가 협박하는 것 같으니까 왠지 선고를 이거 바로 하다가 우리 약간 문제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19번 뉴스 보니까 변론 재개 선고 연기되는 거 보니까요. 저는요. 지지율 47%, 40%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정 변호사님 어때요? 예, 여론의 추이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천재현 공보관한테 이런 기자회견을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시킨 것은 권한대행인 우리 문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오늘 권한쟁의 변론 재개가 되면서 그 김정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기한 헌법 소원도 선고 연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정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권정한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 소원은 무조건 뭐예요? 기가 각하예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 소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선고 연기를 하죠? 그쵸?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선고를 해버려도 되는데 선고 연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무능배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이 마은혁에 대한 불임명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권한쟁의의 변론을 제기한 것은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또 권한쟁의 변론 제기해서 날짜가 언제예요?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 불과 열흘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 열흘 연기한 다음에 그날 다시 결심을 한 다음에 바로 또 일주일 안에 선고 날짜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했는데도 그거를 완전히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으니까 그거를 면하려고 일부러 변론 재개를 해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고 결국은 다시 결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2월 오늘 3일 날이 2주 정도 연기된 2월 14일에 연기된 2월 17일 경쯤이 되면 다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 안 정해졌죠? 선고 날짜는 안 잡혔는데 변론 재개 날짜가 잡혔었나요? 2월 10일입니다. 아, 10일이에요? 일주일.